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 공부를 할 거예요. 시라고 하면 재미없거나 지루할 거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머! 우리 중앙중학교 친구들은 안 그렇다고요? 그럼 더더욱 재밌는 시 수업이 되겠네요. 일부는 시는 재미없다, 지루하다, 어렵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시인의 삶과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윤동주의 삶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하는 수업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윤동주의 삶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재미나고 신나는 기회를 드렸을 텐데 그렇지 못해 제가 준비를 조금 했어요. 네, 너무 아쉽죠. 괜찮아요. 재밌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 그 전에 앞에 올린 영상을 다들 보고 오셨죠? 무한도전에서 위대한 유산으로 당신의 밤이라는 노래를 만든 영상이 있어요. 혹시 안 보고 이거 먼저 보는 친구들은 흥미를 돋구기 위해 먼저 그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네, 이분이 윤동주입니다.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짧은 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지요. 이 시인이 살았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네, 맞아요. 일제강점기였어요. 이 시기는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정념했던 시기였어요.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문학과 민족성을 없애려고 했지요.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인지는 이미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게요. 또 윤동주를 한번 보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라고 하네요.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과 비등비등하게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뭐 1, 2등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인이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를 읽어보면 아마 반할지도 몰라요. 시집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발행이 되었어요.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내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병원이어도 아니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이어도 뭐 둘 다 좋은 제목인 것 같네요. 대표작으로는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쉽게 쓰여진 시, 참외로 등이 있는데요. 더 많은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고 제가 아껴뒀습니다. 앞에서 본 영상에서 별에는 밤이나 쉽게 쓰여진 시, 뭐 자화상 이런 내용은 봤으리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윤동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도 이런 윤동주의 태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윤동주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는 행동들에 많이 부끄러워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는데 나는 쉽게 신어 쓰고 있고 라고 생각하거나 창씨 개명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내 이름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하는 그런 굴욕적인 상황들. 윤동주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시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은 부끄러워했지만 저는 이런 것도 역시 일본에 물들지 않고 저항을 하려고 하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윤동주는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순수한들이 묻어나고 있으니까요. 또 윤동주는 기독교인으로 모태신앙이었다고 하네요. 이게 왜? 라고 싶죠.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인들은 일본인들에 의해 더 박해를 받았다고 해요. 이러한 성장 배경들이 분명히 윤동주에게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몇 가지 시가 있기도 합니다. 뭐 십자가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의 이야기와 윤동주의 어릴 때부터
친구인 송몽규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영화 동주입니다. 살짝 예고편을 같이 보고 올까요? 아, 이럴 수가 안 된다고 하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영화 동주를 쳐서 한번 봐보면 좋겠네요. 저는 참 재밌게 봤던 영화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길 시간이 되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윤동주의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윤동주에게는 베스트 프렌드이자 이종사촌인 송몽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 영화를 보면 그 예고편에서 같이 나오고 하는 친구인데 그, 어, 이 친구한테 윤동주는 많은 자극을 주면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글을 쓰고자 하는 것도 윤동주는 매우 좋아했지만 송명규보다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때 송몽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집에서도 늘 지지를 해줬거든요. 옛날에는 글을 써서 신문사에 보내면 글을 잘 쓰면 신문에 그 글을 실어주고 작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몽규는 술가락이라는 꽁트로 신춘문예에 등단했고 또 이 사람은 독립운동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몽규의 행보는 거의 다가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중학교 때 갑자기 친구들을 냅두고 혼자 뭐 중국으로 가기도 했는데 그것도 아마 다 이런 이유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몽규는 도쿄대학을 갔습니다. 동주랑 송몽규 모두 일본 유학에서 도쿄대학을 가기를 원했지만 동주는 성적이 부족해서 근처에 있는 리쿄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아마 윤동주는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자, 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윤동주는 북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소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정도인데 중학교, 소학교를 다 북간도에서 지냈습니다. 자, 북간도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도입니다. 이렇게 38선도 있겠죠. 이게 손이 미끌려서 이렇게 북한이 있으면 요 윗지방 이쪽 부분을 저희는 간도, 이제 중국과 인접해 있는 이 부분을 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서간도, 윗부분을 북간도라고 하는데요. 이 위쪽에 엄청 추워요. 그리고 중국과 인접해 있어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추운 계절의 북간도는 어린 시절 윤동주의 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겠지요. 그리고 윤동주는 연희 전문대학, 전문학교에 갔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 어떤 학교인 줄 아세요?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윤동주의 아버지는 글을 배우는 건 돈 버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의대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윤동주는 문과로 진학하게 됩니다. 물론 송몽구랑 같이 연희전문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 창시개명을 하라고 나라에서 말했어요. 창시개명이 뭔 줄 알죠? 하지만 저는 약간 TMI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식 성과 이름을 갖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동주는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고 송몽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바에 우리 그냥 일본으로 넘어가서 확실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본 유학길로 떠나게 됩니다. 비록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송몽규는 도쿄대학, 윤동주는 리쿄대학에 가서 송몽규와 가까운 학교여서 둘은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실은 송몽규는 거기서도 또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차저차 일본 경찰들에게 꼬리가 잡힌 송몽규랑 그리고 늘 함께 다녔기에 윤동주도 형무소로 잡혀가게 되죠. 1945년 거기서 윤동주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너무 짧은 생을 살다 간 윤동주. 그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저희 45년에 광복을 했으니까 광복도 보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 불운한 그렇지만 순수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젊은 시인의 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